자, 국정원 해킹 논란과 관련해서 오늘 새누리당 한 의원이 국정원 정신 차려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떤 의미로 한 이야기인지 먼저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정원도 사실은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이태리 해킹 팀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구입한 나라가 어느 정보기관도 구입했다고 확인을 해주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확인을 했어요. 이 정보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은밀하게 국가의 안보를 위한 것이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다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은 대북 정보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고 체제 전복 내지는 사이버 해킹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더 이득을 보지 않겠어요? 이것은 안 되고. 자,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의 이야기였는데 국정원이 지금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이 안보를 지키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천상추 차장. 그동안에 원죄가 많이 있었죠. 예. 이림팀 얘기도 있었고 안기부 엑스파일 이런 것들에서 그 국정원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국민적인 의혹이 일고 또 야당이 공격을 하니까 이걸 해명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간에 다른 나라에서 많은 나라에서는 해킹 장비를 구입한 사실조차도 전혀 언론에 얘기를 하지 않는데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밝혀서 예. 오히려 국민적인 여론만 더 악화시키고 국정원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 이런 모양새가 됐다. 이런 부분에서 여당 의원조차도 저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국정원의 이번에 여러 가지 대응에 대해서 상반된 두 신문, 논조를 가진 두 신문의 사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게 바로 조선일보고 오른쪽 게 한겨레 신문인데요. 자, 일단 한겨레 신문의 사설 핵심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일을 누가 기획하고 주도했는지 조사에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다. 국정원이 이를 방치한다면 국정원 조직 스스로 동료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자백하는 꼴이다. 자, 다음 내용까지 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누가 기획하고 주도했는지. 자, 금방 본 내용이 다시 나왔네요. 네. 자, 다음 내용, 다른 내용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은 헛웃음만 나오는 억지와 강변을 멈추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박성훈 논설위원께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한겨레 신문은 국정원이 네. 진상 제대로 밝혀라. 모든 거 다 얘기해야 된다. 네. 국민적 의혹에서 벗어나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국정원에게 지금 주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정원이 밝히겠다고 했죠. 예. 지금 그 밝히겠다고 한 게 지나치게 정보기관으로서의 그 도리에 어긋난다라고 해서 비판한 게 조선일보 사설인데. 예. 그러니까 보수층에서는 야, 전 세계 어느 정보기관이 국정원이 이렇게 도청하고 하는 그 고유의 말하자면 공작 활동을 이렇게 국회나 이렇게 만방에 털어놓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예. 이런 측면에서 국정원이 성급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런 비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국정원이 과거 아까도 나왔지만 원죄 때문에 과거에 휴대전화 도감청이라든지 또 2012년 대선 때 댓글 사건 이런 걸로 정치 개입에 많은 시달렸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해가 확산돼서 국민이 불법을 하고 있다라는 선입견을 아예 낙인 찍기 전에 예. 뭔가 위기 대처를 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이례적으로 저렇게 대처한 것 같은데 저는 저렇게 대처할 게 아니라 정보에서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위에서 예.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현장 조사를 원하신다면 그때 필요할 수 있는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을 공개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아까 로그인 기록을 공개하느니 이런 부분들은 그 단계에 가서 내놨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덜컥 내놓으니까 야당은 그거 가서 봐봐야 어차피 다 속임수도 하고 지금 계속 밖으로 빙빙 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정교하지 못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 박성훈 논설위원이 조선일보 이야기도 잠깐 했는데 조선일보 사설의 핵심적인 내용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자, 핵심적인 내용 보겠습니다. 30여 개국 중 이 문제가 대형 정치 스캔들로 비화하고 정쟁의 소재가 된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네. 천상철 차장, 진짜 그렇습니까? 딴 나라에는 없습니까? 일단 외신들, 통신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태만 보도되고 있지 예. 정작 미국이나 영국 이렇게 털린 나라에서는 전혀 없고요. 야당에서도 정보위 간사가 하는 소리가 키프로스의 국장 한 명이 예. 이번 일로 사임했다. 그 정도 얘기만 지금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나라들은 이거 샀다 인정도 안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요. 예, 박성훈 논설위원. 참고적으로 미국의 FBI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역시 거기 위키리크스에 의해서 구입한 정보기관으로 언급돼 있지만 예. 이러한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새로운 기술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답할 수가 없다.
답할 수 없다. 답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다만 원론적으로 뭔 얘기를 했냐면 이러한 기술에 대응하고 연구해야 되는 것은 고유한 우리의 의무다. 이렇게 딱 의무다. 라고 했을 이렇게 선을 딱 그어버렸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 또 핵심적인 내용 보겠습니다. 국정원 책임 크다. 내부 조사 끝나기도 전에 일단 정보 공개부터 약속을 했다. 국정원 직원 전체의 이름으로 19일 성명서를 낸 건 역시 다른 나라 정보기관에서 볼 수 없는 일이다. 국정원이 과연 이 나라의 최고 정보기관답게 행동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내용 보겠습니다. 국정원 해킹 의혹을 규명하면서도 국가안보를 해치지 않는 방안을 찾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의 알몸이 그대로 드러나 더 큰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원책 변호사님, 정말 이런 걱정이 듭니다. 우리 그 정보기관이요. 우리가 중앙정보부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는 우리가 굉장히 장비가 열악했지만 세계 5대 정보기관에 속한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계 아마 10대 정보기관에도 못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정치권으로 공격을 받고 국정원의 모든 업무부터 시작해서 국정원의 행위가 낱낱이 언론에 보도가 되는 그런 정보기관은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모사드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언론에 모사드의 행위가 직접적으로 보도가 된 적은 지난 1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북한의 그 해커들이요, 연변에만 3,000명이 있다는 게 공개리에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인터넷에 있는 악성 댓글의 절반 정도는 그 연변에서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다 하거든요. 그런데도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팀이 없고 하니까 지금 이번에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프로그램 사온 것을 이렇게 공개를 하고 또 야당을 비롯한 언론으로부터, 일부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데 제가 보기로는요, 진짜 황당한 게임입니다. 이 국정원에서도 엄청난 실수를 했죠. 이 미국만 하더라도 CIA 같은 경우는 그 의회에서 청문회에 직접 그 CIA 부장이 나와서 이 청문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는 아직까지 공개리의 청문회 대상이 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비공개 청문회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들 엄격히 그 생각을 하고 중히 여기는데 우리는 이 국가 안보냐 인권이냐 이렇게 항상 접근을 하는 거예요. 마치 안보와 인권을 경쟁 관계로 보는 듯한 이러한 시각, 이것이 그 반정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주도를 하고 있다는 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안보를 위해서 민주주의가 희생됐었다라는 기억을 갖고 있는 분들, 그분 논리에서는 안보보다는 인권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이 왔는데요. 두 개 다른 의견, 결이 다른 두 개의 의견을 동시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이 잘못한 게 없다면 야당의 지나친 공세에도 당당하게 대응해야 될 텐데 지금 하는 걸 보면 왠지 꿀리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원은 안보를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의견 보겠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불신, 자업자득입니다. 그간 정권의 사냥개 역할을 해온 죄값을 치르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정권이 아니라 국익을 위해 일한다는 걸 국민 모두가 인정할 때까지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짧게 정리를 해주시죠. 그 정보기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국민의 인권을 물론 당연히 지켜야죠. 그리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말하자면 불법 사찰의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검찰 수사도 할 수 있고 국정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2005년에 있었던 김대중 정부 때까지 있었던 그 불법 도감청은 그러한 바로 이른바 엑스파일, 민간인에 대한 사찰 증거가 드러났기 때문에 실제로 그 수사에 착수했던 건데 지금의 경우는 그런 것이 드러난 게 전혀 없고 오히려 당초 제기됐던 몇 가지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걸로 오히려 지금 속속들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의 말하자면 대북 어떤 공작 능력, 대북 대응 능력을 비밀을 다 만천에 밝히려는 이러한 것 자체야말로 그야말로 정치 공세이기 때문에 정말 이건 자제되고 어떤 책임 있게 다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지금 복구를 하면은 국정원에서 이제 뭔가 기록들이 삭제가 됐다고 하는데 이 기록들이 다 복구는 될 수 있는 건지 전문가 의견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일단 로그 분석이 최우선시돼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여러 가지 해킹 수사에서 로그 기록을 얼마나 빨리 입수하느냐, 또 얼마나 온전한 채로 입수하느냐가 사건 분석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일단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 내부에 있는 운영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돼 있고 로그 기록을 어떻게 남기고 있으며
또 이번에 고인이 되신 분이 로그 기록을 어떤 방법으로 삭제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복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지는 결정 날 것 같습니다. 가서 로그 기록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 삭제 방법은 뭔지, 뭐 이런 게 된 상태라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안 본 상태에서도 얘기가 나오니까요. 예. 오늘 안철수 의원이 어떤 요구를 했냐면 7개 분야 30개의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이것은 지금 국정원이 이미 가장 그중에도 핵심이 되는 로그 기록, 여기에는 이제 이른바 임시가 삭제했다는 기록까지 포함이 될 텐데, 그러한 로그 기록을 다시 말해 어떤 것을 뒤지고 국정원이 어떤 것을 해킹했는지 알 수 있는 일체의 기록을 사실상 국정원 현장 조사에서 다 밝히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거를 덜퍼덕 당 조사위 특위로 제출하라. 이것은 결국 자료를 밖으로 내놔라. 예, 이런 요구를 하는 의회는 아까 얘기했듯이 35개국, 이번에 대상이 된 35개국 어느 나라에도 선진국, 후진국 불문하고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의원이 오늘 뭐라 그랬냐면, 국정원과 여당은 정쟁을 중단하고 국정원이 본연의 안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에 응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여기서 제가 보기엔 주어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새정치연합은 정쟁을 중단하고 국정원이 본연의 안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요구를 자제하고 현장 조사부터 시작해서 의혹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질서 있게 파헤쳐 달라. 예.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높아심에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예병호 국정원장이 취임할 때 나는 절대로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원세훈 전 원장 때 이 해킹팀에서 프로그램을 구입했다, 혹은 남재준 전 원장 때 이를 확인을 했다, 이런 걸 여과 없이 언론에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걸 보고 제가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전 원장이든 전 원장이든 이 안보에 관련된 문제는 가급적 필요한 것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걸 한 번 더 명심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정원 관련 이야기 계속 매일 쏟아지고 있는데 저희가 그날의 핵심 포인트만 잡아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천상철 차장과는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이겁니다.